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C 언어 함수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일단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료형이 필요하고 이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함수 이름, 여기는 매개 변수, 이 매개 변수는 뭐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실행할 코드들, 여기가 이제 함수의 바디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함수를 사용해야 되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C 언어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이렇게 긴 코드가 없었죠. 보통 100줄 이내의 코드로만 이렇게 공부를 했었는데요. 뭐 이게 뭐 비교적 간단하니까 아직까지는 함수가 필요 없었어요. 근데 뭐 아두이노에서는 수백 줄, 수천 줄의 코드가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뭐 몇 가지 기능을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 수천 줄의 코드를 메인 함수에만 모두 작성하면 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뭐 아마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겠죠. 그래서 함수를 사용하여 기능에 따라 코드를 나누어 작성하면 복잡도를 낮추고 가독성을 높이고 무엇보다도 메인 함수 내에 코드를 최대한 적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인 함수가 간단해지니까 알아보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능에 따라 혹은 모듈에 따라 코드를 나누어 작성하는 방법을 모듈화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divide and conquer도 모듈화에서 나온 말이고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한꺼번에 구현하는 것은 어렵지만 이렇게 하나의 기능을 하나의 함수에 하나씩 프로그램을 완성해 나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 다음 함수의 구분에서는 이렇게 네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달인자가 있고 반환값이 있을 때, 두 번째는 전달인자가 있고 반환값이 없을 때, 세 번째는 전달인자가 없고 반환값이 있을 때, 네 번째는 전달인자도 없고 반환값도 없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주로 쓰는 거는 전달인자가 있을 때, 반환값이 있을 때를 주로 쓰고요. 그 다음에 전달인자가 없거나 반환값이 없을 때 이렇게 씁니다. 전달인자라는 거는 여기 이제 in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그 붙는 매개 변수를 전달인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이 부분 리턴 되는 부분을 반환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은 둘 다 있거나 둘 다 없거나 그래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자료형 그 다음에 매개 변수는 이 타입을 맞춰줘야 되고요. int면 int 그 다음에 여기도 int 이런 식으로 자료형을 다 맞춰줘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예제로 사칙 연산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은 int add는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add 그 다음에 뭐 차는 sub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를 4개를 만들어 놓고 여기서 그 결과를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함수를 먼저 하나씩 만들어 줄게요. int a, int b 리턴은 a하고 b를 합해서 리턴해 주면 되고 그 다음은 여기다가 서브라고 만들어 주고요. 얘는 addition의 약자를 써서 add를 쓰고요. 여기는 subtraction 차겠죠. 합차. 그 다음에 얘는 multiplication 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division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각 합차 곱 나누기를 이렇게 구현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저장을 먼저 할게요. 저장은 function practice라고 하고요. 여기는 C.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t number1과 number2를 하나씩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scanf에서 printf에서 두 수를 입력하세요 하고, 여기서 %d, %d 하고, 하나는 넘버1에 하나는 넘버2에 각각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printf에서 합의 결과는 %d, 그래서 요 add 함수를 해주면 되고요. 여기는 넘버1과 넘버2를 넣어주고, 여기는 차의 결과는 곱은 나누기의 나눗셈, 여기다가 서브, 여기는 뭘 div 이렇게 해주면은 사칙함수한 결과가 나오겠죠. 뭐 24 해주면 합은 24, 차는 16, 85 그렇게 사칙함수한 결과가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함수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면은 메인문이 조금 간결하게 이제 조금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합의 기능 따로, 그러니까 함수를 만드실 때 이렇게 하나씩 만드시면 좋아요. 함수 하나에 기능 하나, 또 함수 하나에 기능 하나, 이렇게 하나씩 만드시면은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이라도 모든 기능을 다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씩 이렇게 차근차근히 해 나가면은 충분히 뭐 여러가지 기능이 포함된 복잡한 프로그램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은 시간 더하기 프로그램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얘는 include stdio 하고, 이제 얘는 이제 저녁 변수란 걸 한번 써볼게요. int hour, int minute, 얘는 이제 그 minute 분이고요. 얘는 시고요. 그 다음에 int minute add라고 할게요. 얘는 더할 분, 그 다음에 void counter. 자, 아까 우리가 위에서는 그 전달 인자도 있었고 반환형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전달 인자도 없고 반환형도 없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런 식으로 60, 그 다음에 이는 60, hour는 24. 이거는 뭐 띄워줘도 되고 안 띄워줘도 되는데, 이제 좀 저는 강의를 찍고 있으니까 좀 알아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칸씩 띄워놨어요. 그 다음에 C를 입력하세요. scanf,
hour 해주고, 이렇게 두 줄을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하겠네요. 분을 입력하세요 해주고, 여기는 이제 민에다 넣어주고, 자, 여기는 더할 분을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minute add에다가 넣어주면 되고, 이제 카운터 함수를 실행을 해주고, 이제 여기 함수를 보시면은 카운터하고 소괄호 열고 닫고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호출할 때, 함수를 호출할 때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이 안에 매개 변수가 필요하면 매개 변수 뭐 hour, minute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서는 매개 변수가 지금 필요가 없어요. 여기 필요 없게끔 만들어 놨으니까. 그래서 함수만 실행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더해진 시간은 분입니다. hour, min 해서 이제 출력을 해주면 되고요. 이거 점인데 못해놨네요. 시는 11시 50분에다가 100분을 더 할까요? 100분? 그러면은 계산이 안되네. 13시 30분 맞죠? 그죠? 11시 50분에다가 100분을 더하면 13시 30분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시분을 입력한 다음에 몇 분을 더 더해주면은 이거를 이제 다시 시간으로 계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전역 변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프로그램 내에서 모든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전역 변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런 거는 여기 함수 내에서만 사용이 되는 걸 이제 지역 변수라고 하고요. 그래서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의 차이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게 만약에 전역 변수를 만들어 놓고 지역 변수를 똑같은 이름으로 사용하면 충돌이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름을 다르게 쓰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충돌이 안 생기니까. 여기다가 hour로 했으면은 함수 내에서는 hour 1, hour 2 이런 식으로 숫자를 붙여서 구분을 한다든지 해서 충돌을 피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1월 1일부터 입력한 날짜까지의 날짜 차이를 구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int get days가 필요하고요. 자, 얘는 int months와 int day가 필요하고, 여기는 int I sum이 필요하고, 폼은 돌려서 i는 1부터 months까지 if가 만약에 i는 2면은 sum에서 플러스 28 이렇게 해주는데, 자 2월인 경우는 우리가 원래 윤년을 따져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예시 프로그램이니까 윤년은 무시하고 계산하도록 할게요. 이거 4년 만에 계산하고 그러면은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를 2로 나눠서, 즉 짝수달인 경우는, i를 2로 나눠서 0이면 짝수달이잖아요. 그 경우는 썸에다가 30을 더해주면 되죠. 근데 이게 6월까지는 괜찮은데 8월부터는 8월에도 짝수인데 8월에는 31일이죠. 그리고 9월에는 다시 30이 되고, 이렇게 8월부터 패턴이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i가 8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주고, 8보다 클 때는 여기가 홀수일 경우가 30이죠. 8보다 클 때 이렇게요. 그래서
8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 8보다 클 때는 9부터 30이니까 홀수일 때 30이잖아요.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썸에다가 31을 더해주면 되죠. 네, 그렇게 해주면 이 월별로 날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되고, 그 다음은 마지막은 썸하고 데이를 합쳐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썸 값과 여기 t 빠졌었네요. 데이를 이렇게 합쳐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은 int month day고 scanf에서 여기 뭐 메시지 하나 띄워줄게요. 뭐 날짜를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날짜를 받아오고, 그 다음에 printf에서 1월 1일부터 입력한 날짜까지의 차이는 %d,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t days 하고 month와 day를 여기다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뭐 여기다 입니다 하나만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get days 한 다음에 여기다가 month day를 넣어주면 여기 함수에 가서 계산한 결과를 다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실행을 해보면 뭐 예를 들어 3월 1일이다 그러면은 60일이고요. 다시 한번 실행을 해서 12월 25일이다 그러면은 359일이죠. 1년이 365일이니까 12월 25일은 크리스마스는 6일 전에 딱 끝나니까 359가 맞죠. 이렇게 해서 1월 1일부터 입력한 날짜까지의 차이를 구하는 프로그램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함수는 뭐 재기함수, 반복함수 등 이렇게 다룰 내용이 참 많은데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배우도록 하고요. 여기까지 수업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